안녕하세요. 나무 산책입니다. 오늘은 수영 정성민 씨가 쓴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책의 시작하면서와 프롤로그의 글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40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인생을 90으로 생각하고 이를 축구 경기에 비교하면 아직 전반전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아직 전반전 5분과 후반 45분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니 몇 골 먹었다고 해도 중간에 작전만 제대로 세운다면 만회할 시간과 기회는 충분하다. 잘만 하면 통쾌한 역전승의 묘미를 맛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람들은 흔히 삶에서 누가 먼저 앞서 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는 소설가 박안서의 등자는 40세였다. 또 프랑스 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히는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발표한 건 역시 그의 나이 60세 때였다. 반지의 제왕은 톨킨이 62세에 발표한 작품이며 히치콕은 61세에 필생의 역작 사이코를 완성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작품이지 그들의 시작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천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빨리 어딘가에 도착하기만을 바란다. 현재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모든 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그더 그럴 것이 살면서 우리는 무수한 선택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곤 한다. 뭘 얼마나 이루겠다고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힌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그것도 가능한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바로 그것이다. 삶은 마라톤과 같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지 삶에 쫓긴 나머지 제 페이스를 잃고 흔들리며 방향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와 방향만 분명하다면 힘들 때 잠시 멈춰 쉬었다가도 좋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다. 프롤로그를 좀 볼까요? 그만둬. 포기하라고. 넌 이미 졌어.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쳤다. 지금은 모든 것이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번엔 아무리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실패의 그림자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어깨가 축 처질 때마다 나는 어떤 달리기 시합에 대한 기억으로 다시 기운을 얻곤 한다. 그것을 발상할 때마다 희망이 다시금 내 약해진 의지를 일으켜 세운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다시 생명력을 얻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린 남학생들의 달리기 시합이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나는지 한마디로 그것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기분이다. 어린 선수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출발선에 서 있었다. 운동장 양쪽에서 부모들이 자식의 아들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마침내 출발 신호가 울리고 소년들은 앞을 향해 뛰쳐나갔다. 건강한 가슴과 희망들이 불타올랐다. 우승자가 되고 그래서 그날의 영웅이 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다. 잠시 후 한 소년이 행렬의 앞으로 나섰다. 소년의 아버지 역시 군중 속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년은 틀림없이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약간 내리막진 곳을 지나 얕은 웅덩이를 뛰어넘으려는 순간 소년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중심을 잡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두 팔을 헛짚고 말았으며 급기야 바닥에 얼굴을 문지르고 말았다.
일본 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그는 넘어졌고 우승의 희망 역시 사라졌다. 이제 그는 1등이 될 수 없었다. 창피한 나머지 소년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소년이 넘어지는 순간 깜짝 놀란 그의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마라. 어서 일어나 다시 달려라. 이에 소년은 벌떡 일어나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이 다리보다 더 빨리 달렸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넘어지고 말았다. 소년은 생각했다. 자신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관중들은 더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때 소년은 또다시 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는 말하고 있었다. 일어나서 어서 달리라고. 소년은 또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온 힘을 다해 달린 끝에 소년은 금방 꼴찌를 따라잡았다. 하지만 또다시 미끄러지고 말았다. 이제 소년은 포기하고 싶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이대로 계속 달리는 건 무의미해. 3번이나 넘어졌으니 이제 난 틀렸어.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소년은 결국 패배자가 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자 곧 마주칠 아버지의 얼굴이 생각났다. 곧 낮게 메아리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승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지. 그래서 소년은 또다시 일어났다. 이기든 지든 최소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는 결심했다. 그리고 마치 우승을 누리는 사람처럼 다시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다. 비록 3번이나 넘어졌지만 3번 모두 일어났으며 우승의 희망을 갖기엔 너무나 뒤처져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마침내 우승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관중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1등을 한 선수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러자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박수 소리로만 따지면 마치 소년이 우승한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아버지에게 다가간 소년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해내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나한테는 네가 우승자다. 넌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잖니. 인생이란 표시판도 없는 낯선 길을 걷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벽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장애물이 나타나 걸려 넘어지기도 하며 상처받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위에서 말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곤 한다. 삶은 마라톤과 같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지 삶에 쫓긴 나머지 제 페이스를 잃고 흔들리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만 확실하다면 힘들 때 잠시 멈춰 쉬었다가도 좋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카울리는 이렇게 말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방향을 잘 잡으려면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답보다 내면에서 나온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을 향해 꾸준히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을 만나게 된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